도청 이전 4년째를 맡고 있지만 경북 북부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대구, 경산, 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기에 역부족인 경북의 상황을 집중 전해드립니다. 몇 년 새 연탄 가격은 오르고 기부는 줄어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경북 북부권 인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 안동과 예천에서 도청 신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만 늘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5년 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사 온 A 씨. 당시 1억 원대의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4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팔고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체 다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아파트도 대출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집에 들어온 이 아파트 값도 떨어지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안동 지역 아파트 가격 지수는 3년 사이 14% 하락했고 거래량도 2014년 이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유입이 적은 데다 신규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인구 감소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기 전 2015년 북부권의 인구는 48만 명이었습니다. 도청 이전 이후 2018년 인구는 47만 명으로 약 7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유입은 미미하고 북부권 시군에서의 유입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안동과 예천에서 9천여 명이 도청 신도시로 대거 이전해 구도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교류 인구와 정주 인구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빠져나간 정주 인구를 좀 채우기 위해서는 청장년들을 안동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죠.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를 마을 사업을 하게 하거나. 하지만 도심 활성화 사업이 인구 유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구, 경산, 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환승 전후를 분석한 결과 영천에서 대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30% 이상 늘었고 전체 환승 건수도 170% 이상 늘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대구, 경산, 영천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제. 이전에는 대구와 경산, 영천의 버스를 구분해 각각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무료 환승 이후에는 1,250원만 내면 대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초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라면 대구 지하철도 별도의 요금 부담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교통비가 그래도 절감되고 좋지 뭐. 그전에 가기는 갔지만은 그래도 환승돼 있기를 뭐 이렇게 너무 좀 더 자주 가지. 가끔 한 번씩 대구 모임 있고 이럴 때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환승되고부터는 좀 비용도 절감되고 좀 또 보기가 편해졌어. 교통카드 이용률을 기반으로 무료 환승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영천에서 대구 노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19만 6천여 명, 도입 전달보다 3만 7천여 명, 31% 늘었습니다. 환승 건수도 1만 9천여 건에서 4만 8천여 건으로 171% 늘었습니다. 하양에 오면은 대학교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환승을. 영천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대구에서 아무래도 여기는 또 5일 장이 있으니까 그때 뭐 손님 보면 좀 많이 늘었다고 눈에 확 띕니다. 그게 늘은 게.
무료 환승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통복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영천시. 더 많은 시민들이 환승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부동 장치마을 등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에 순환버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봄, 가을철만 되면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경북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는 곳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측정소는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 기자입니다. 눈에도 자꾸 들어가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애들 기관지라든지 건강이 걱정이 제일 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배기 가스도 더 걱정이 됩니다. 뿌연 하늘에 마스크는 필수. 요즘 봄, 가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과 경북 모두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평균 60일을 넘었고 경북의 나쁨 일수는 전국보다도 대체로 높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만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 정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의 출발점인 대기오염 측정소. 지난해까지 경북에는 측정소가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측정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3교소를 신설하여 전 시군을 확대함으로써 촘촘한 미세먼지 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측정소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취재 결과 지역으로 봤을 때 지난해 18곳에서 봉화, 울릉, 고령 단 3곳만 늘었습니다. 측정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의성군도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기기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시험 평가는 평균 2-3달 이상 걸립니다. 아직 측정소를 설치 중이거나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가 판단 기준인 겁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올해도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 임시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2022년까지 동마다 최소 하나 이상 설치해서 간이 측정소 850여 곳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높은 측정기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범위는 적절할까? 현재 경북의 미세먼지 경보제는 동부권과 서부권, 울릉권 3개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한 권역 안에 있는 측정소 수치의 평균값을 계산해 주의보와 경보를 내리는 겁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공단도 몰려있는 남부 지역과 비교적 맑은 북부 지역이 한 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평균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전 11시 동부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봉화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도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권역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대기관리 권역 제도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권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산업체라든가 교통량 등 대기오염 발생이 높은 남부 지역이 대부분 관리 권역으로 포함이 될 예정인 만큼 미세먼지 경보에 있어서도 동서뿐만이 아니라 남북으로도 좀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맞춤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신뢰도 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북의 미세먼지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8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겨울이 왔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이 겨울이 오는 것이 걱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이야기인데요. 연탄 가격은 몇 년 새 훌쩍 올랐는데 기분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겨울나기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78살 어르신. 연료비 때문에 기름 보일러는 엄두도 못 내고 대신 매년 연탄으로 겨울을 납니다. 심지어 연탄마저도 마음껏 떼지 못합니다. 연탄 한 장에 800원. 올해는 다행히 가격이 동결됐다지만 최근 3년 사이 가격이 부쩍 오른 데다 배달료가 붙기도 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손길 없인 겨울을 나기가 벅찹니다. 밤에 2장, 낮에 2장. 그렇게 해야 돼. 혼자 잡게 더 추우면 또 사들량하고 저런 데 쓰고. 돌아온 겨울, 대구 연탄은행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연탄이 모자라 1,000만 원 넘게 빚을 냈던 지난해보다는 사정이 좀 낫지만 올해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불경기에 기부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부받은 연탄은 올해 나눔 목표량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이제 개인주의적인 그런 이제 성향도 있고 해서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받는 사람한테는 정말 연탄 한 장이 큰 따뜻함이 됩니다. 격려가 되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집은 대구에 약 2천, 경북에 약 2만 9천여 가구. 연탄 한 장의 온기가 절실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역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뉴스 인사이드 짚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억 5천짜리 동그라미 결국 통과인데요. 대구시를 상징하는 로고 컬러풀 대구 기억하시나요? 지난 6월 대구시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로고의 디자인을 일부를 바꾸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보류됐는데요. 시민단체 등은 로고 속 동그라미 색상이 2개 정도만 바뀔 뿐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빨간불이 켜졌던 이번 로고 변경 사업,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더니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22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례회에서 디자인 교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루게 되는데요. 만약 이번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홍보물 교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날씨는 추워도 대구 부동산 시장은 훈풍이네요.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올해 들어서 뚝뚝 떨어졌던 대구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도 꾸준히 올라 날씨는 초겨울인데 대구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기는커녕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1월 첫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랐는데요. 그래프별로 보면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아파트 값이 최근 2달 사이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건 전셋값도 마찬가지인데요. 11월 첫째 주 기준 전주보다 0.09% 올라 매매 가격보다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 경북은 대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지난주 경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 더 떨어져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올해 아파트 값은 지난해보다 5.33%나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수성구는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지정이 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서 긴장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대구 경북 팍팍한 살림살이 여전이네요. 나라 산림연구소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살림살이가 썩 좋지 않다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전체 광역시 가운데 재정 관리 순위 5위를, 경북은 8위를 받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 시군별까지 따지고 보면 경주가 전체 75곳 가운데 71위, 문경 68위, 경산이 64위 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동과 영주, 봉화와 의성은 30위 안에 이름을 올려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대구는 전체 자치구 가운데 수성구가 16위, 동구가 36위 등이었습니다.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엔 새롭게 재정을 꾸려나가게 될 텐데요. 조금씩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대구와 경북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8일 오전 10시쯤 달서구 선원로에 있는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나 집기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와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남북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를 함께 일궈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과거의 유물을 현대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기술로 두 기관 모두 VR을 이용한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양과기대는 이번 경주 방문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트렌드를 공유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기술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구에서 백두산을 오가는 여행길이 더 편해지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구와 중국 옌진을 잇는 노선이 새로 생겨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는 티웨이 항공이, 7일에는 중국 동방항공이 해당 노선의 취항식을 열고 각각 주 3회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옌진은 대구에서 백두산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로 불매운동 여파로 줄어든 일본 여행 대신 관광객들이 선택하는 곳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대구의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00명, 경북은 1,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률은 60.4%에 머물러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구시가 6년 이상 쓰지 않고 남아있는 교통카드 잔액을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11일 주식회사 DGB 유페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카드 잔액과 이자를 합친 54억 2천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국공립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구 사회서비스원으로 전달돼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됩니다. 만약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을 환불받고 싶은 경우 가까운 대구은행에서 환금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답게 쌀쌀한 하루였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경북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봉화와 의성은 영하 2도, 영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경북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지수 높아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겠고요. 세차는 내부 정돈만 하고 다음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